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제 모수를 이제 모비율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모집단의 모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말로 두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이제 그 모비율의 차에 대한 추론이 필요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업률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완치율을 비교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추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그 경우처럼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하고요. 그 특성에 대해서 두 모집단에 대해서 두 모집단의 그 특성에 대한 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1과 모집단 2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집단 1의 모 비율을 P1, 모집단 2의 모 비율을 P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PK라고 썼는데요. 어떤 정해진 특성이 있을 텐데 그 특성에 대해서 모집단 K의 비율을 P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K는 1 또는 2의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제 P1과 P2의 차이가 어떤 범위에 있을까라는 구간 추정과 P1-P2가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 혹은 이제 0과 다른가 하는 대립가설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그 앞에서 했던 것과 차이를 생각해 보면 P1-P2가 그 규모 가설은 항상 오른쪽을 0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립가설은 방향에 따라서 P1 빼기 P2가 0보다 크냐, 다른 말로 P1이 P2보다 큰가 하는 것, 혹은 P1-P2가 0보다 작으냐, 다른 말로 P1이 P2보다 작으냐, 혹은 이제 양측 검정으로 P1-P2가 0이 아니냐, 다른 말로 P1과 P2가 다르냐 라는 형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0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여기 있는 값은 뭐 예를 들어서 μ1 마이너스 μ2의 경우에는 어떤 델타와 비교를 했었죠. 델타 제로랑. 그래서 델타 제로가 0이 아닌 경우도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델타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 0인 경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두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두 모집단의 모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이제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을 이제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n1개의 크기를 갖는 표본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2라고 할 때 이 n2라는 크기의 표본 중에서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그 특성을 가진 그 개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크기가 n1인 표본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특성을 가진 표본의 개수를 x라고 하고요. 모집단 2에서 추출한 크기가 n2인 표본 중에서 관심이 있는
그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를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모집단 1과 2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n1, n2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표본 중에서 어떤 A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이라고도 부를 텐데요. 그러한 개체의 수를 x, 모집단 2에서는 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중에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 즉 실패에 해당하는 개체의 수는 n1-x가 되겠고,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n2가 되므로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의 어떤 성공에 해당하는 그런 그 비율, 모비율이 될 텐데요. 즉 P1과 P2가 관심이 있는데, P1에 대한 추정치로 표본으로부터 계산하는 통계량은 아마도 n1분의 x, 즉 P1 hat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비율을 통해서 P1을 이제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모집단의 모비율 P2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비율, 그것을 우리가 P2 hat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y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면 n2분의 y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1 hat, P2 hat을 통해서 모비율 P1, P2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P1-P2 이 차이에 대한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자, P1 hat, P2 hat 자체의 분포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P1-P2를 이제 추정을 할 때 쓰는 통계량은 P1은 P1 hat으로, P2는 P2 hat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한다면 P1 hat P2 hat을 통해서 추정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1 P2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P1 hat P2 hat이라고 하는 통계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 있겠습니다. 자, P1 hat P2에서 분포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을 해보죠.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N1하고 N2가 충분히 큰 경우.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N1개의 개체 중에서 특성 A를 이제 가지는 표본의 그 개체의 수를 X라고 했는데요. X 자체는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모집단 생각을 해보면 이 모집단 안에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그 녀석이 성공에 해당하는 개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모 비율 P1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이 개체의 수는 N1번의 시행에서 성공이 몇 번 일어나느냐라는 것과 동일할 텐데요. 각각의 그 추출에서 성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P1인데, 그러한 것을 매번 독립적으로 N1개를 추출하므로 결국 X의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Y도 이항 분포가 되겠죠? 자, 그런데 N1하고 N2가 충분히 크면 이러한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사적으로 X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될 텐데요. 이때 이 이항 분포의 평균이나 정규 분포의 평균이 동일하므로 평균은 N1 곱하기 P1이 될 것이고요. 분산도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 정규 분포의 분산은
N1, P1, 1-P1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Y의 분포도 표본의 크기 N2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될 텐데 그때 평균은 N2 곱하기 P2, 근사는 N2, P2, 1-P2가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P1햇과 P2햇 각각의 분포를 먼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N1이 충분히 큰 경우에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Y도 다음과 같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이때 P1 햇은 N1분의 X이기 때문에 결국 X라는 확률 변수를 N1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상수만큼을 이제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 결과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X 자체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때 평균은 N1 곱하기 P1이 났다가 N1으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P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N1분의 1을 이제 곱하게 되면 분사는 N1 제곱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N1, P1, 1-P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1 햇의 분포는 평균이 P와 같고 분산이 N1분의 P1 곱하기 1-P1이 되는 정규 분포와 근사적으로 유사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P2 햇도 N2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은 P2, 분사는 N2분의 P2, 1-P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얻은 건데요. 자, 각각의 지금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표본이 서로 독립인 표본입니다. 첫 번째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추출하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또 앞에 있는 그 표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 표본이 되고 따라서 P1햇과 P2햇은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구한 그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독립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각각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독립이 되면 P1 햇 마이너스 P2 햇도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아니라 정규 분포에 따르겠습니다. 즉,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X가 여기서 X는 이제 EX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확률 변수 생각을 한 것입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좀 일반적인 그냥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X 빼기 Y도 정규분포다. 그때 평균의 차이, 분산 두 개의 합이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독립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P1 햇 마이너스 P2에서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될 텐데 평균은 P1 빼기 P2가 될 것이고 분산은 두 분산을 더한 만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보면 P1 햇 마이너스 P2 햇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를 이제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P1 햇 마이너스 P2 햇에서 P1 빼기 P2를 빼고 자, 표준 편차로 이제 스퀘어 루트를 택해서
나누어 주면 표준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표준화한 확률 변수 G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근사적이긴 하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이제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P1-P2 이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 그리고 이 값과 관련된 검정인데요. 자, 이 모수와 관련된 확률 변수 G에 대해서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간 추정이나 검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간 추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구간 추정의 형태가 그러니까 지검정, 그러니까 표준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표준 오차 혹은 추정된 표준 오차의 형태로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굳이 복잡하게 부등식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추정량은 여기서 P1 마이너스 P2이 되겠죠. P1 마이너스 P2에 대한 추정량은 그래서 P1 마이너스 P2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표준 오차는 결국은 이제 이 녀석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의 스퀘어 루트, 즉 분모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 경우를 좀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쓰면 될 텐데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본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값이어야 하는데 지금 모수 P1과 P2가 이 구간 추정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P1과 P2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 식 자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구간을 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앞에서도 우리가 O 비율에 대한 추정을 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택했는데요. P1의 값이 필요한데 P1의 값은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P1에 대한 근사치로서 P1햇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P2도 마찬가지로 P2햇을 사용을 해서 바꿔서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가 전부 다 햇수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P1과 P1햇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표본의 크기 N1이 충분히 크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 추정, 즉 신뢰 구간도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모비율의 차이 P1-P2에 대한 신뢰 구간, 물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자, 이때 100 곱하기 1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P1 햇 마이너스 P2 햇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의 오른쪽 값인데 오른쪽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식을 이제 활용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씨앗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씨앗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집단은 그 씨앗의 적당한 화학적 처리를 해서 발화 비율을 조금 높여보려고 이제 화학적 처리를 이제 한 그러한 씨앗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서로 다른 형태의 씨앗에 대해서 발화를 하는 싹이 트는 그러한 씨앗의 비율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은 화학적으로 처리된 씨앗의 발화 비율이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 모집단은
두 번째 모집단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씨앗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수가 발화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그 모집단 1은 화학적 처리를 했을 때 씨앗이 발화를 했는지 발화를 안 했는지 하는 그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단이 모집단 1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100개만 했지만 무수히 많은 화학적 처리를 한 씨앗을 생각을 했을 때 발화를 한 것, 안 한 것, 발화를 한 것, 안 한 것, 한 것, 한 것,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들 전체의 모임이 모집단 1이 되겠고요. 모집단 2는 그냥 보통 씨앗에 대해서 발화를 한 것, 안 한 것, 발화를 한 것, 안 한 것, 한 것, 안 한 것, 한 것, 이런 걸 다 모아둔 집단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100인 그런 표본을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자, 그 100개 중에서 88개가 발화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발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150인 그런 표본을 봤더니 그 중에서 발화를 한 씨앗은 126개더라. 나머지는 이제 발화를 안 했을 때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1에서 그 발화를 한 비율, 그것을 P1이라고 두고요. 모집단 2에서 발화 비율을 P2라고 할 때 P1과 P2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P1 빼기 P2의 신뢰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비율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P1, P2를 먼저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학적으로 처리된 C를 생각을 하고 그러한 C에 대해서 발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두 다 고려한 모집단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모비율, 즉 발화 비율을 P1이라고 두고요. 보통 씨앗의 경우에 발화 비율을 P2라고 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의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P1 햇, P2 햇이 필요한데요. P1 햇은 100개 중에서 88개니까 0.88이 되겠고요. P2 햇은 150개 중에서 126개니까 0.84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95%니까 여기가 G0.025가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가 조금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N1, P1 햇, 1-P1 햇 더하기 N2분의 P2 햇, 1-P2 햇이 들어가는 거니까 P1 햇, P2 햇을 이제 다 대입을 하고 G0.025 이게 약 1.96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전체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보면 자, 오른쪽에 그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만을 먼저 따로 계산해 보면 0.0442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P1 hat P2 hat, P1 빼기 P2에 대한 추정량, 추정치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0.0442 하면 0.04 플러스 마이너스 0.0866 정도가 되고 그것을 덧셈 뺄셈을 해보면 마이너스 0.0466에서 0.1266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그 R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정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P1 핵과 P2 핵과 관련된 이제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적어보면
N1분의 P1 1-P1이고요. 더하기 N2분의 P2 1 빼기 P2의 분포가 표본의 크기 N1, N2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표준 연기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귀무가설은 P1 빼기 P2가 0이다만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조건 0입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그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자,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P1 빼기 P2 대신에 이제 0을 이제 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P1하고 P2의 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제 규모가설은 P1과 P2 같은 경우가 되는데, 그 경우는 결국 P1하고 P2가 같은 경우가 되죠. 즉, 모 비율이 동일한 그런 경우만을 우리가 규모가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P1하고 P2 값이 필요한데, 이 공통된 값이 서로 같은 값인데요. 이 값을 이제 추정을 할 때, 이 공통된 값을 이제 P라고 이제 부른다면, 공통된 모비율을 이제 추론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추정을 할 때,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첫 번째 표본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모집단 E에서 추출한 두 번째 표본 이만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보다, 지금 모집단 1과 모집단 2는 다르긴 하지만 모 비율은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표본 1과 표본 2를 같이 섞어서 그 표본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추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 1과 모집단 2의 모 비율이 같은 상태라면, 표본 1과 표본 2 전체를 묶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특성이 몇 개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공통된 모 비율을 추정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N1개와 N2개를 섞어서 전체 N1 플러스 N2개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자, N1개 표본 중에서는 X개만 어떤 관심 있는 특성을 가진 개체가 되고, 표본 2에서는 N2개의 표본 중에서 Y개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관심 있는 특성을 가지는 개체의 수가 될 텐데, 표본을 섞은 다음에, 합친 다음에 전체 N1 플러스 N2개 중에서 관심이 있는 특성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 X개 플러스 Y개가 합친 표본 중에서 내 관심이 있는 특성을 가진 개체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사용을 해서 공통된 모 비율 P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햇을 다음과 같이 두도록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P1 hat 마이너스 P2 hat 빼기 이쪽 0이고요. 자, 분모를 쓰는데 P1이나 P2나 같은 값이고, 그 값을 추정을 할 때 P hat을 지금 사용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P1 곱하기 1마이너스 P1이나 P2 곱하기 1마이너스 P2는 이제 묶어내서 다음과 같이 P hat 1-P hat으로 바꿔 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N1과 N2를 적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 G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될까? H0가 사실이면
P1하고 P2가 같은 것이고, 따라서 P1 hat 마이너스 P2에서 0을 빼는 것이나 P1 빼기 P2를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 공통된 모듈 P에 대한 추정치로 P햇을 썼기 때문에 이 G 전체가 결국은 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물론 이제 P가 아니라 PS 썼으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사적으로 정기분포와 유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로가 사실일 때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로부터 기강력은 지검정에서의 기강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는 P1-P2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P1 빼기 P2가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통의 모비율을 이제 P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통된 모비율 P를 사용해서 분산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공통된 모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n1 플러스 n2분의 x 더하기 y라고 쓰고, 그것 전체를 P-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1, N2가 모두 충분히 크면 H0, 즉 P1과 P2 같다라고 하는 규모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G를 사용했습니다. 자, 분자에 P1 hat 마이너스 P2 hat만 들어가고요. 빼기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 전체의 스퀘어 루트를 택한 것이 분모에 오는데, P에 대한 추정을 P햇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P하고 P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H0가 사실일 때는 비슷하게 되므로 H0가 사실일 때는 G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정기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G검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 수준 알파를 갖는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G검정에서와 동일하게 P1 빼기 P2가 크다. P1이 P2보다 크다. 다른 말로 P1 빼기 P2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제 규모 가설, 대립 가설을 생각할 때는 G가 G 알파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비슷한 P1 hat 마이너스 P2 hat이 충분히 어떤 값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충분히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G도 충분히 어떤 값보다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이 되고, 이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은 기강력이 알파가 되도록 하려면 G 알파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립가설 P1이 P2보다 작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빠졌네요. P1과 P2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양측 검정으로서 G의 절대값이 G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 10에서의 그 자료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처리한 그 씨앗에 대해서 발화 비율이 더 높은지를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P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한 씨앗의 발화 비율을 우리가 P1이라고 두었고요. 일반적인 보통 씨앗의 발화 비율을 P2라고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은 P1이 P2보다 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응하는 대립가설은, 규모가설은 P1과 P2가 같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검정 통계량 G를 생각해 보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이 되고, 여기는 이제 루트 P hat 1 마이너스 P hat 세 루트 N1
N2가 되는 것이죠. 자, P햇은 N1 플러스 N2 분의 X 더하기 Y였습니다. 앞에서 N1이 100이었고요. X가 88 정도였던 것 같고요. N2는 150, 그리고 Y가 126 정도였나요? 이게 정확한지 않은데. 어쨌건 이제 그 값을 넣어서 이제 그 검정통계량의 관측값 G0를 계산을 하고요. 자, 기무가설에 대응되는 대립가설이 P1이 P2보다 크다니까 유의수준 알파를 갖는 기강력은 G가 G 알파, 여기서는 0.05가 되겠죠? 자, 이 값보다 크다가 기강력이 될 텐데, 자,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비교를 하면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자, 검정 통계량 이런 것 같고요. G 0.05가 1.645인데, P 햇, 그 다음에 그 116이네요. 계산해보면 0.856, P1 P2 햇, 이 값이 필요하니까 0.03.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G0를 계산하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죠. P1 햇 P2 햇을 0.04, P 햇에 대한 P 햇 값이 0.856이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N1, N2 150, 100, 150이니까 100분의 1 더하기 150분의 1의 전체 스퀘어 루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88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과 비교를 해보면, 네, 기강력에 포함되지가 않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화학적 처리를 한 씨앗의 발화 비율이 보통의 씨앗의 발화 비율보다 더 높다고, 즉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이 발화 비율을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P값을 계산해 보면 지금 G라는 검정 통계량은 그 H0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표준정규 분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구한 0.883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는 그러한 확률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894 정도 P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RStudi오를 가지고 직접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에 그 자료가 지금 N1X, N2Y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화 비율의 차를 이제 신뢰 구간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P1 햇, P2 햇을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파를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G 2분의 알파 값이 필요하죠. 자, Q 노음을 쓰면 되겠고요. 1-2분의 알파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P1 햇 마이너스 P2 햇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곱하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니까 SE라고 쓰도록 하고요. 스퀘어 루트로 계산을 해보면 P1 햇 곱하기 1 P1 햇 나누기 N1이고요. 여러 번 쓰는 게 귀찮아서 이것을 복사를 하고
1을 전부 2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을 a라고 쓰도록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는 그 값을 b라고 쓰도록 하죠. 즉 g2분의 알파 곱하기 SE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한 값들을 좀 출력을 해보면 A가 얼마인지, 그리고 B가 얼마인지, 뭐 SE도 볼까요? 네, SE도 보죠. 네, 그리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P1 햇과 P2 햇의 차이는 0.04.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결과랑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 구간에서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865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인 신뢰 구간이 0.04 마이너스 0.046에서 0.126인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앞에서 본 것과. 네, 여기가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여기가 같은 값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네, 같은 값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네, 여기가 같은 값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제 계산을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부터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G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P1 hat 마이너스 P2 hat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가 좀 다르니까 일단은 이제 입력부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될 텐데 복사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P1 hat, P2 hat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알파 5%니까 여기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제 검정이 양측 검정이 아니므로 G 알파 값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E가 필요하다기보다는 P 해시 더 필요하죠? P 해시 여기다 쓰죠. 공통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의 이제 관측치를 계산을 하는데, 자, P1 hat 마이너스 P2 hat이 분자에 있고요. 분모는 스퀘어 루트 P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 hat이죠. 그리고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같이 하죠. 조금 스퀘어 루트가 아니 좀 복잡하니까 조금 이렇게 띄어서 써보면 여기가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전체의 스퀘어 루트가 분모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것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G0라고 쓰죠. 그리고 G 알파랑 이제 비교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 통계 관측값이 0.8825, 그다음에 기준값이 1.644 동일하게 나온 것 같고요.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P-value를 마저 계산해 보면 지금은 이제 H1 대립가설이 P1 빼기 P2가 0보다 크다 형태가 되기 때문에 P-valu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G0 표준 정기분포에서 G0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P-value가 되겠습니다. P-노음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P-노음의 G0라고 하면은 P0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P-value는 다음과 같이 1에서 P-노음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P-value까지 같이 출력을 해보면 약 18.87% 이 결과도 동일하게 나온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